제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요. 제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제품 카탈로그가 있는데 이 제품 카탈로그에 입각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해피둘의 가족 여러분들이 고객분들을 만나셨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또 안내를 드리는 게 이 카탈로그이기 때문에 또 고객분들도 이 카탈로그를 보고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쉽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카탈로그를 이렇게 주면 대부분 이미지를 보거나 도드라진 문자 몇 가지를 보고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 카탈로그를 이렇게 안내를 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카탈로그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고객분한테 소개를 할 때 또는 카탈로그를 보여줄 때 이 카탈로그에 있는 순서대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말씀을 해주면 고객도 이해하기 쉽고 고객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카탈로그에 있는 여러 내용들을 인지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이 카탈로그를 전달하면서 얘기를 하면 카탈로그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카탈로그의 메인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해피라이프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있는데 제 상단에는 저희 회사 슬로건이에요. 우리 회사가 어떤 취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음을 간단하게 문장으로 짧은 문장으로 함축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해피라이프 스토리는 말 그대로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제품을 드시고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디 보자.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98.8%의 가치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포닌의 차이, 그리고 청정한 자연, 그리고 신뢰의 도약이라고 네 가지가 함축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98.8%의 가치는 120년 된 천정 산삼을 그대로 복제해서 DNA 유전적 구조가 98.8%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120년 된 천정 산삼하고 거의 똑같다. 크게 다르지 않다. 형태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안에 성분의 차이는 거의 없다. 이런 부분들을 담고자 98.8%의 가치라고 해놨어요. 자, 두 번째는 사포닌의 차이입니다. 여기 보면 인삼에는 없는 최소 7종류 이상의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산삼하고 인삼하고 구분점이 있습니다. 구분점이 뭐냐면 이 사포닌의 차이예요. 쉽게 표현하면 종류가 틀리고 일단 안에 들어있는 종류가 틀리고 그리고 함량이 틀려요. 함량이 틀리는데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인삼은 6년이 지나면 썩는다고 하죠. 6년밖에 생존을 못해요. 그러면 6년간 생존하는 동안에 함유되는 사포닌들이 있는데 그 사포닌들이 산삼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거예요. 함량 자체가 떨어져요. 적게는 수배, 많게는 수십 배, 특정 성분 같은 경우는 수백 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산삼이 오랫동안 생존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포닌들을 새롭게 생성하기도 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사포닌 함량도가 늘어난다고 했어요. 이걸 흔히들 표현해서 약성이 늘어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냥 이 인삼을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자, 미국에서 나오는 삼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나오는 삼이 있어요. 자, 죽절삼이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인삼이 있어요. 고려 인삼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 같은 인삼임에도 불구하고 사포닌 가지수가 틀려요. 같은 인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고려 인삼을 원래는 최고의 인삼이라고 했어요. 사포닌 가지수가 틀리기 때문에 보통 죽절삼에는 뭐 25가지의 사포닌이 있는데 우리 고려인삼에는 35가지의 사포닌이 있다고 하고 이렇게 사포닌 차이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약성이 틀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려인삼을 약성이 좋은 인삼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최고로 쳤습니다. 그런 것처럼 산삼도 마찬가지예요. 인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산삼은 120년 동안 생존을 해오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한 삶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몸 안에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성분들을 함유하게 되는데
이 사포닌들이, 이 특이 사포닌들이 이렇게 새롭게 생성이 되고 기존에 있는 좋은 사포닌들이 함유량이 극도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약성이 인삼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삼의 가치가 그렇게 값어치가 비싸고 이 가치를 인정해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연동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 98.8%의 가치, 자, 여기 있죠. 거의 DNA 구조가 유사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안에 있는 성분들도 다 가져왔어요. 실제 크로마토그래프로 성분표를 분석을 해보면 산삼하고 산삼배양근의 이 안에 함유되어 있는 내용은 거의 일치해요. 그래프상에 거의 일치해요. 틀리지가 않다는 거죠. 인삼하고 산삼하고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포닌의 차이 얘기를 드렸어요. 애초에 인삼이나 홍삼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산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그러나 산삼배양근에는 그대로 들어있다. 그리고 함유량이 인삼이나 홍삼은 산삼에 비해서 산삼은 인삼이나 홍삼에 비해서 사포닌 함량이 적은 것은 몇 배, 많은 것은 수십 배, 경우에 따른 수백 배까지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산삼배양근은 똑같이 함유하고 있다. 자, 이런 사포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정한 자연이라고 해놨어요. 이건 뭐냐면 저희 공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시설 자체가, 배양하는 시설 자체가 무농약 무중금속의 이 시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반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이 많이 안 타고 기계를 통해 가지고, 공장 시설들을 통해 가지고 생성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 무농약 무중금속 그리고 논 GMO의 청정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논 GMO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요즘 콩이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는 콩은 전부 다 이 GMO 콩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을 했다는 얘기죠. 유전자 변형에 대한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사항들은 없어요. 그러나 유전자를 변형함으로 인해서 인체에 누적해서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경고 문구를 하고 주의를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산삼을 복제했다고 하니까 혹시 GMO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서 여기 표기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산삼을 배양을 할 때, 복제를 할 때 논 GMO 방식을 통해서 복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안전한 식품이다. 이 부분을 청정한 자연이라는 그냥 함축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의 도약이라고 해놨는데, 자, 여기 보면 KFDA, FDA, SGS 등 인증을 받았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고 실제 한국 식약처와 미국 식약처 그리고 홍콩 SGS까지 전부 다 인증을 받은 사항들이에요. 인증. 그렇기 때문에 믿고 신뢰할 수 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대충 얘기하는 얘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 공인 인증을 다 받은 사항들이에요. 자, 이 네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일단 이 첫 표지를 저희가 꾸며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다음 장을 넘기면 세계 최초 천연산삼 대량 복제 기술 개발이라고 했어요. 자, 비트로시스 공장이 영주시 풍기읍에 있습니다. 이 공장이 우리나라에서 산삼배양근을 복제하는 최초의 공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 말은 뭐냐, 우리나라에서 산삼배양근을 최초로 나왔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최초라는 얘기거든요. 세계 최초로 이 산삼을 대량 복제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었어요. 그게 무려 20년 전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산삼을 복제하는 시설로는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시설을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세계 최대의 시설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사진이 4개가 있습니다. 보면 손성호 박사님 사진하고, 그리고 우리 공장 그 산삼배양근을 복제하는 탱크들이에요. 이 탱크들 크기를 보면 이제 이 사진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데 크기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커요. 공장에 가보신 분들은 이 부분 다 아실 건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요렇게 큽니다. 요렇게 이 공간을 거의 채울 정도로 커요.
그리고 여기 보면 김영삼 대통령하고 손성호 박사님하고 악수하는 사진이 있어요. 김영삼 정부 시절에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산삼을 복제했다고 하니까, 진짜 우리나라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치고 산삼이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산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산삼을 복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한 산삼을. 그동안 산삼은 사람의 손을 타는 순간 산삼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산삼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인삼밖에 안 나와요. 인삼밖에 안 나와요. 그게 요즘 개량을 좀 해서 장내삼이라고 하죠. 산양삼.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뿌려가지고 인삼 씨앗을 뿌려서 산양삼을 만드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산삼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특히 연식이 산양삼이 아무리 잘 자라봐야 10년에서 15년 정도 보거든요. 산삼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특히 80년을 넘어서 100년을 넘어서는 산삼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120년 된 천정 산삼을 이제 복제하는 시대가 왔다고 해가지고 각종 언론사, SBS, MBC, 할 것 없이 각종 언론사에서 집중 취재를 한 거예요. 당연히 핫 이슈였기 때문에 대통령들도 관심 있게 본 거죠. 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품화해서 이렇게 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도 방문해서 이걸 보셨어요. 관심도도 높았다. 그 사진이에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우리 산삼배양근 생산 공장이 이렇게 전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왼편에는 이게 탱크가 있고 오른편 하단에 보면 이렇게 이 자동화 시스템이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시설 자체가 자동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쾌적하고 청정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장 전경은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시작했을 때 폐교를 구입해서 공장을 설립을 했어요. 자, 이 공장을 설립할 때 하나의 이슈가 있었죠. 잘 아시다시피 현성호 박사님이 원래 이 공무원이셨죠. 산림청 공무원이셨는데 산삼배양근이라는 이 원료를 통한 제품화가 안 되다 보니까 복제 기술은 개발이 됐지만 이 기술을 제품화를 하고 싶어서 손성호 박사님께서 국가지원금 80억을 받아가지고 용주시 풍기읍에 폐교를 구입해서 이 공장을 설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국유특허 및 실용신안권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그 네 가지의 국유특허 이거 자체가 국가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국유특허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특허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량 생산에 대한 자체적인 특허들도 굉장히 많고 마찬가지로 아래 보면 각 인증서들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공인된 인증서들과 여러 가지 이 특허 사항들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편으로 넘어가서 천정원삼에 대한 이제 설명이 시작이 돼요. 여기에는 5가지 제품에 대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천정원삼이기 때문에 천정원삼을 먼저 안내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세계 최초 산삼배양 기술로 탄생한 모방할 수 없는 산삼배양근 고농축 엑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삼의 그 귀한 가치를 담아내었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천정원삼은 유효사포닌을 고농도로 농축해서 제품 1g당 약 250mg 이상을 함유하도록 만든 제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정원삼 안에는 120년 된 천정산삼이 약 20뿌리에 해당하는 산삼배양근이 고농축으로 농축이 되었어요. 저희가 농축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산삼이 보통 100년에서 120년 된 산삼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함유량이 있어요. 사포닌 함유량이. 그게 보통 그램당 약 70mg에서 약 75mg 사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그램당 지금 250mg 정도가 함유가 되어 있는데
산삼에 비해서 약 3배 이상 더 함유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정 산삼배양근이란 해가지고 유전자 조작 없이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게 배양에서 수확하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담아놨습니다. 천정 산삼배양근의 우수성 해가지고 DNA 유사도,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사포닌 함량이 천연산삼보다 많게는 5%에서 6% 정도 더 높아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산삼이 갖고 있는 사포닌보다 복제를 잘 하면 아주 우수한 형질의 산삼배양근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러한 산삼배양근은 오히려 산삼보다 사포닌 함유도가 약 5%에서 6% 정도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농약 무중금속 아까 얘기했던 거, 그리고 인증사항들 이런 부분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천정 황제공천단, 제가 천정 황제공천단 같은 경우는 공진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진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 그 시중에 나오는 한의원에서 판매하는 공진단과 우리 천정 황제공천단과의 차이점이 뭐냐, 아주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천정 원삼에 있어요. 저희가 공천단을 만들 때 250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천정 원삼 한 병을 써요. 천정 원삼 한 병을 씁니다. 그냥 피클만큼 넣어가지고 만든 개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250알 기준으로 해서 한 병씩을 쓰고 있어요. 황제공천단을 만들 때. 그리고 여기에 보통 시중에 특히 인터넷에 판매하는 공진단들 막 20만원에서 막 이렇게 판매하는 공진단들이 있어요. 엄청 싸다고 생각하죠. 30알, 똑같은 30알인데 인터넷에 판매한 것은 20만원에서 한 뭐 15만원, 20만원, 뭐 30만원 이러는데 왜 우리 공천단은 이렇게 비싸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조하는 방식 자체가 틀려요. 원재료가 들어가는 것도 틀리고, 이 기준점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요, 한의원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기준점을 둬야 돼요. 그러면 한의원 제품하고 기준점을 놓고 맞춰야 되는데, 한의원에서 보통 한 알당 99,000원 정도 받아요. 요즘 서울에서 서울 한의원에서 공진단 만들어 주세요 하면 보통 한 알당 99,000원 정도 합니다. 그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한의원에서 만드는 공진단에는 저희 천정원삼이 안 들어있어요. 제가 한의사들이 공진단을 처방을 할 때 가장 좋은 처방으로 쓰는 게 적어도 10년이 이상 된 삼이 들어간 공진단을 약성이 제일 좋은 공진단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못 만드느냐, 왜 이렇게 판매하지 않느냐 라고 놓고 봤을 때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그렇게 못 만든다고 했어요. 이렇게 공진단을 이 산양삼 같은 거 10년근 정도 되는 걸 넣어가지고 만드는 순간 공진단 가격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99,000원도 부담스러운데 그것보다 더 비싸면 어떻게 사 먹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렇게 안 만드는데, 저희는 산삼배양근 원료를 통해 가지고 천정원삼이라는 거를 만들었고, 그 천정원삼을 그대로 이 공천단에 때 넣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저희도 만약에 소비자가 계산을 했다고 하면 이 가격도 또 아니겠죠. 근데 저희는 저희가 제조를 하고 원가 계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공진단 가격이 더 낮은 거예요. 공천단 가격이. 실제 저희 공천단은 한 알당 소비자가 기준으로 하면 77,000원이에요. 77,000원이면 이렇게 한의원에서 만든 것보다 더 싸죠. 한의원에서는 보통 3.25g 정도로 만들어요. 공진단을 만들 때 3.25g 정도로 만드는데, 저희는 공천단을 5g 짜리로 만들었어요. 그 용량 자체도 틀려요. 가격도 틀리고 효과도 당연히 틀리겠죠. 자, 10년근 산양삼을 써가지고 최고의 약성을 가진 공진단을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120년 된 것을 고농축한 천정원삼을 해가지고 그걸 넣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걸 함유시켜서 만들었으니까 약성이 얼마나 틀리겠어요? 훨씬 더 탁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만든 공천단이기 때문에 효과도 좋은 겁니다. 실제 효과를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공천단은 되게
되게 좋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도 좋고 몸에 이로운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고객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더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관절 그대로에 대한 안내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절 그대로인데, 관절 그대로에는 특이사항이 자, 식이유황과 귀한 초제의 특별함을 담았다고 했어요. 뭐냐면 식이유황, 삼백조, 꾸찌뽕, 그리고 두충이 이제 주요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산삼배양근하고 배합을 하는 거예요. 자, 관절 같은 경우는 연골이 한번 나가면, 연골이 한번 다 닳으면 대부분 병원에서 이렇게 연골 재생이 거의 안 된다고 해요. 한번 나가게 되면 되게 힘들어지는 게 이 관절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재생이 안 되느냐? 아니에요. 재생이 돼요. 재생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천천히 재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재생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쓰는 것이 더 많은데 재생되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데 그게 재생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재생이 안 되느냐? 아니에요. 재생은 조금씩 돼요. 근데 미미하다 보니까 거의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연골 재생을 하는데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이 제품이 관절 그대로예요. 그렇게 배합을 해놨고, 이게 배합이 되게 중요해져요. 특히 관절 그대로 같은 제품들은 어떻게 초제들을 잘 배합을 했느냐에 따라서 효과들이 틀려져요. 자, 우리가 한의원에서 한약재를 보약을 지을 때 대표적으로 쓰는 게 삼이에요. 홍삼을 많이 쓰죠. 삼을 많이 쓰는데 삼을 왜 쓰느냐? 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약성이 강해져요. 마찬가지로 요것도 관절 그대로도 우리가 배합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절묘하게 배합을 해 놓은 거예요. 배합을 해 놓으면서 약성을 강화시키고 약화시키고 요거를 간극을 찾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함유된 제품들이 있죠. 특이사항으로는 관절 그대로 같은 경우는 식이유황이 들어가 있는데, 식이유황은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연골에 도움이 되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한때는 식이유황 MSM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했어요. 만병에 좋은 그러한 이 성분을 갖고 있는 것이 식이유황이다 라고 해가지고 MSM이죠. 했는데 이게 소염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염증 치료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당연히 연골이 나가면 제일 먼저 통증이 일어나는데, 이 통증이 일어나는 원인은 염증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연골이 있으면 염증이 안 생기는데 연골이 다 닳았으니까 염증이 파생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통증들이 굉장히 커요. 그런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MSM 자체가.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그리고 두충이나 꾸찌뽕도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관절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 초제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배합을 해서 산삼배양근과 같이 배합을 해가지고 관절에 특히 특화된 제품을 만든 거예요. 실제 관절 그대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마찬가지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식약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안내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요. 또 관절 그대로를 드시고 우리 회사에는 효과를 보신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고, 저도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회사에 있으면 가끔 고객분들께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가끔 전화를 제가 받아요. 받으면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는 공천단을 구매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었었는데, 이게 저기 삼본사에 우리 변남이 지감님이 소개를 해서 이렇게 판매를 했나봐요. 이게 10개짜리 70만 원에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77만 원인데 7만 원을 할인해 주셨나봐요. 근데 회사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공진단을 자기가 먹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비껴갔는데, 제가 관절 그대로도 고객한테 전화를 받는데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관절 그대로를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하나를 먹었는데 이제 거의 다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20일 정도 되니까 본인이 이제 관절이 되게 안 좋아서 아침에, 특히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은 아침에 딱 일어날 때 관절에 그 통증이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관절 그대로를 드시다 보니까 이게 통증이 많이 완화가 돼서 그게 느껴지니까 이걸 계속 먹고 싶으시다고 해서, 근데 이렇게 마트에 가보고 백화점도 가봤는데 관절 그대로를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뒤에 적어져 있는 회사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따른 안내를 해드렸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람마다 차이점은 있을 수 있으나, 이제 보편적으로 관절 그대로를 드시고 대동소이하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관절 그대로를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 통증이 많이 완화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좋아진 점을 느낀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활력소가 조금 더 생기고 그걸 통해서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또 되게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활동하는 데 있어 큰 무리가 없으신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효과를 못 봤다고는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어떠한 성분이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효과를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인체는. 단 이게 하락 곡선이 너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안 좋아진 것을, 이 100이 안 좋아지는 것을 50만큼 안 좋아졌다고 했을 때 50만큼 안 좋아졌더라도 체감하기에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50만큼의 갭을 메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메워주고 있는 개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분들은 대부분 딱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 이게 본인이 느끼는 거하고 반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더 싸게 다시 주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희한한 딜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상식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식선 상에서 놓고 봤을 때 좋은 것이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효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으나 그게 어떻게 적용점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시면 좋겠죠. 자, 관절 그대로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천양 하루 한 팩이 있습니다. 천양 하루 한 팩은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서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가장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는 천양이 되게 가성비 있는 제품이에요. 갖고 있는 값어치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낮은 거죠. 낮은 가격대를 갖고 있는 제품이에요. 천양 제품을 유사한 타 제품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주 극명하게 나와요. 가름이 돼요. 그냥 딱 먹어본 순간 이거 비교가 안 되는데 딱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천양에는 120년 된 천정산삼을 복제한 산삼배양근 약 3뿌리 내의 분량이 들어가 있어요. 3뿌리 내의 분량이 들어가 있는데 이 천양 같은 경우는 딱 마시면 이제 조금 예민하신 분은 바로 알아요. 이게 쌉쌀한 맛이 느껴지는데 이게 삼의 함유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 이 대부분 이 고객들은 이 어떤 특정 성분의 함유량보다 전체 함유량을 봐요. 이게 70ml가 들어있냐, 같은 70ml냐 아니냐, 그러면 홍삼 제품이냐 아니냐, 이 산삼배양근 제품이냐 아니냐, 요 정도까지만 보통 보고 마지막으로 보는 게 가격을 봐요. 이 비싼데 그럼 난 이거,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자, 같은 70ml라 하더라도 산삼배양근 함유량이 0.2% 들어가 있는 거하고 한 10% 들어가 있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틀려요. 아예 그냥 질적으로 틀린 제품입니다. 근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0.2% 들어가 있는 제품이 5만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10% 들어가 있는 게 2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5만원과 20만원 4배 차이가 나는데 그럼 4배 차이가 나면 누구나 5만원짜리를 사려고 할 거예요. 고객들은 웬만하면 5만원짜리 사려고 할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보시죠. 우리가 그 제품을, 산삼배양은 제품을 먹는 이유가 있잖아요.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먹을까요?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되려고 먹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맛 좋은 거 먹으려고 하면 굳이 그거 먹을 필요 없어요. 맛있는 거 너무 많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려고 먹으려고 하는데 0.2%의 산삼배양근이 함유된 제품은 실상 플라시보 효과밖에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산삼배양근 그 정도 먹어가지고는 효과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효과 보기 힘든 걸 5만원 주고 샀으면 그게 이득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득이 아니죠. 오히려 5만원을 날린 경우일 수도 있어요. 자, 돈을 제대로 값어치 있는 것은 제대로 값어치를 넣게 쓰면 되는데 우리 이 천양 같은 제품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타 회사 뭐 강동제약이라든지 풀무원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가격 자체가 소비자 가격 자체를 적어도 50만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저희가 소비자가를 27만 5천원으로 했고 거기다가 총판가는 훨씬 더 저렴하게 했죠.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천양 같은 경우는 딱 드시면 딱 10명에게 시음을 하면 명확하게 갈려요. 뭐가 갈리느냐? 호불호가 갈려요. 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 5명 정도는 4명에서 5명 정도는 이거 괜찮네,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요. 그리고 한 2명에서 3명 정도는 이거 뭐지? 되게 좋은데?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한 2명에서 3명 정도는 나 이거는 못 먹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못 먹겠는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두 가지예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찬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시원하게 뭔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차갑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몸이 냉하신 분들, 찬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딱 천양을 먹으면 청량감이 쫙 어리게끔 되어 있어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온몸을 딱 청량감으로 어리게 되어 있는데, 이 감각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분은 천양이 갖고 있는 독특한 향이 있어요. 제가 이걸 그 독특한 향을 느끼려면 한 모금 드신 다음에 그냥 꿀꺽 삼키지 마시고 혀로 이렇게 굴리시라고 했어요. 한 두세 바퀴 굴리면 특유의 향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데, 그 향을, 그 특유의 풍치, 그 향을 이제 느끼면서 드시면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향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100%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단지 제가 호불호가 갈린다고 했어요. 호불호가 갈리는데, 이 호불호가 갈릴 때 긍정적인 측면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갈리겠죠. 일단 첫 번째로 다행스럽게 천양이라는 제품은 되게 긍정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불호가 오히려 갈리면 갈릴수록 더 유리합니다. 제가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했어요.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 안 먹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꾸준하게 다시 찾아요, 천양을.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다른 제품은 비슷한 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이런 개념이 되는데, 천양은 익숙해지면 그 감각을 잘 못 잊기 때문에 다시 찾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같은 제품을 드시려고 할 때 천양을 더 선호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양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에게 많은 어필을 하는 제품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천양을 시음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자분들이 다양한 많은 분들께 시음을 해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천양을 그동안 무료로 공급을 했어요. 지금 저번 달하고 이번 달까지 해가지고 지금 회사에서 나간 천양만 거의 여기 내부에서 대구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거의 700~800만 원어치의 물건이 나갔어요. 그걸 저희가 무료로 배포를 했어요. 우리 사업자분들을 통해서. 일부는 우리 사업자분들이 드시는 데 썼을 거고, 일부는 주변 소비자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데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달 중으로 이제 천양이 납포로 들어온다고 했어요. 이 납포는 3만 포를 만드는데, 3만 포를 납포로 만들겠다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 뿌리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판매하는 제품으로는 납포를 안 만들죠. 만들 수도 없고,
판매하는 제품을 애초에 만들지 않겠다. 이건 전부 다 우리 사업자분들이 사업활동을 영위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배포를 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회사에서 놓고 보면 마중물을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천양 자체가 그래도 가성비 있는 제품이지만 저가의 제품은 아닙니다. 천양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자분들이 또는 새롭게 사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천양을 이렇게 새 거를 사가지고 터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하나 전달하는데도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다행스럽게 사업활동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감하게 터서 시음도 하고 시음 통해서 판매활동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하다 보면 우여곡절도 많기 때문에 허무하게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천양 자체가.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 사업활동 하시는 분들께 전부 다 부담으로 남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한 부담감들을 회사에서 최대한 줄여드리는 방법으로 회장님께서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3만포가 순차적으로 들어오면 적절하게 우리 사업자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게끔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3만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단돈 1원도 아마 그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이득을 가져가지는 않을 거예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천양에 대한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천양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5가지 기능이 있는데, 자,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액 흐름 개선, 그리고 기억력 향상, 항산화에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하는 과정 속에서, 자, 천양은 엄밀히 따지면 산삼배양근 제품이에요. 실제 함유도를 놓고 보면 홍삼에 비해서 산삼배양근이 4배 이상 더 많이 들어있어요. 4배 이상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산삼배양근을 주 원료로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메인 표지에 보면은 홍삼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현행 식약처에서는 산삼배양근을 원료로만 해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내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건강기능식품으로 해서 천양이라는 제품을 낼 것인지, 아니면 홍삼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건강식품을 판매하다 보면 건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도움이 된다, 어디에 좋아진다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자꾸 과대 광고하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을 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식약처에 무조건 이거는 필수사항입니다. 홍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표지 메인에. 그것도. 그래서 천양에 그렇게 홍삼이라는 단어가 크게 들어갔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실제 안에 성분으로 놓고 보면 홍삼 성분보다 산삼배양근 성분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보면 이제 추천하는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5가지 사항을 보면 사실상 전 연령대를 다 아우르고 있어요. 남녀노소 구별을 하지 않고 전 연령대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천양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황후비타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황후비타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종합비타민이에요. 종합비타민의 특이사항이 엽산하고 산삼배양근 분말이 들어가 있다는 게 이제 차이예요. 자, 우리가 종합비타민은 예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뭐 레모나면 비타민 C죠. 초기에는, 옛날에는 비타민 C를 주로 했어요. 비타민 C가 우리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비타민 C만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빅 히트를 쳤죠. 근데 요즘에는 비타민 C만 섭취를 하지 않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종합 비타민으로 해서 판매를 하냐면 비타민들이 상호작용을 해요. 비타민 C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에 비해서
비타민 A, B, C, D, E 이걸 종합으로 섭취했을 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효과가 훨씬 더 탁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비타민을 종합 비타민으로 많이 드세요. 그래서 저희도 황후 비타민을 종합 비타민으로 만들었는데, 자, 면역력 하면 3이죠. 비타민도 이 면역력을, 우리 인체의 면역력을 지키는 주요 성분들이에요. 여기에 저희가 산삼배양근 분말을 통해서 비타민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효과에 대한 극대화를 좀 시켰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엽산을 넣어놨는데, 특히 이제 임산부들이 비타민을 많이 드세요. 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영양성분을 섭취를 하기 위해서 뭐 비타민을 드시기도 하는데, 자, 엽산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들 임산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요 성분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엄밀히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엽산은 임산 초기에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임산 초기라고 했어요. 임신 초기. 근데 임신 초기는 사실 임산부도 잘 못 느껴요. 나중에 한참 좀 지나서 이거 몸이 좀 이상한데 해서 병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임신을 했다. 근데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엽산을 드셔도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엽산이 정작 필요한 때는 초기에 딱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딱 만났을 때, 그래서 이렇게 분열을 막 하고 있을 때가 중요한데, 그때 엽산을 잘 드셔주시면, 예, 기형아 예방에 도움이 돼요. 근데 고기를 딱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 황후 비타민을 제대로 이렇게 좋게 섭취를 하려면 이 가임기의 여성분들에게 좋겠죠. 물론 가임기 여성분에게 좋은 이유는 엽산이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좋다는 얘기이고, 엄밀히 따지면 황후 비타민 같은 경우도 남녀노소 구별 없이 비타민은 면역력을 지키는 주요한 성분들이기 때문에 잘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과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섭취할 수도 있는데, 특정 비타민들 같은 경우는 섭취하기가 쉽지 않은 성분들이 있어요. 이런 성분들도 고루 섭취를 해서 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좋은 방법이 황후 비타민이 예가 될 수가 있겠죠. 황후 비타민이 이제 여기 보면 한 3개월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정에서 2정 정도 드시면 한 3개월 정도 드세요. 비타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네, 하루에 나누셔서 드시면 좋아요. 4알씩 드셔도 좋습니다.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권장 섭취량일 뿐이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비타민을 정확하게 드시려면 하루에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드시면 맞아요. 그때가 되면 그 주기거든요. 비타민이 해소되고 그 주기인데,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3시간에서 4시간이에요. 4시간에 한 알 정도씩 드시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먹기 어려우니까 그냥 하루 비타민 드실 양 해가지고 한 정에서 2정 정도 드시면 그래도 최소치를 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황후 비타민까지 제가 안내를 좀 드렸고요. 마지막에 뒤에는 이제 저희가 원료 납품한 회사들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저희 OEM 발주를 하는 회사들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자, 중요한 부분들이 뒤에 이제 면역력이라고 해놨는데, 전부 다 우리 제품들은 기본적인 전제가 면역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자꾸 면역력이 강조되는 시대예요. 코로나19에서 실제 사망한 사망자들을 보면 대부분 면역력이 극도로 안 좋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또는 고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만큼 면역력이 중요한 화두이고, 또 최근에 제가 안내를 드렸어요. 검은 곰팡이증이라고 인도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중동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검은 곰팡이증은 면역력이 높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같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검은 곰팡이증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코로나19는 감히 비교도 안 돼요.
진짜 비교도 안 되더라고요. 그 치사율이 50%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걸리면 2명 중에 1명은 거의 사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 눈과 이 코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 전이가 확산이 되는데 눈을 통해서 전이가 뇌까지 가면 눈을 적출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되게 무서운 질병인데 다행히 아시아 쪽이 아니라 저 유럽 쪽, 인도 쪽 이렇게 중동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멀리에서 시작된다고 해서 그냥 멀리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 오잖아요. 코로나19도 그렇게 해서 확산이 됐듯이. 그러면 중요한 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면역력을 체계를 잘 잡고 있는 게 중요해요. 면역 체계를 잘 잡고 있으면 어떻게 언제 어떤 질병들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걸 잘 극복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19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질병들도 한 가지 재밌는 점은 3월 오랫동안 장복을 하신 분들이 이런 면역력이 잘 강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다른 타 질병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억제하는 효과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홍삼을 5년간 섭취한 사람과 섭취하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군도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놀랍게도 치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0% 2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그 치매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설사 치매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질병들에 있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자, 우리 제품들을 꾸준하게 드셔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